안녕하십니까, 종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큰 폭의 좀 하락을 했다가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낙폭을 좀 상당 부분 축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1개월 연장을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낙폭을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관세를 좀 부과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보다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 협상 카드로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펜타닐에 대한 마약이죠. 마약에 대한 유통,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한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화를 좀 잘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유예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캐나다 쪽에서도 일단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요. 이 영향에 따라서 전일 아시아 시장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점 자리대, 19,000대 초반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박스권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19,1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시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하드웨어 쪽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날 테슬라 같은 경우도 5%대에 좀 하락을 했었죠. 캐나다에서 100%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만약에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애플에게도 좀 타격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애플도 3%대 좀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8%대에 밀렸었는데 장중에 110불대 초반자리 때까지 밀렸다가 아래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41선짜리대를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은 241선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한 번, 한 마디와 두 마디, 세 번째 마디로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100불대, 이 초중반 대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좀 보게 된다라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구글이라든가 로블록스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에 100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그 기업들이 훨씬 더 흐름들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관세에 좀 영향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유통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전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장중에 244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랫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2480포인트 이 언저리대가 1차 지지선이고, 그리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2440에서 50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차 지지 라인대를 그냥 갭으로 깨버려진 그런 상황들이고, 2차 지지 라인대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갭상승 출발을 할 건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1470원짜리대까지, 즉 정고점 자리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대를 깨지 않았으면, 이 돌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1460원, 즉 이 21선 자리대를 하회해 주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에 매도가 거의 2조대가 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이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그나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연기금 좀 관망을 했었어요. 관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244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이때 매수로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사실 작년 하반기 3분기경부터 연기금 쪽은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실 2500대에서부터 2300대 이 자리대, 이 영역대까지는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2500대, 2400대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전판 역할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PBR 추이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0.86배입니다. 어제 장중에 지금 보게 되면 2430대까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는 결국 0.85배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럼 0.83배에서는 지지 라인의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매수 기회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1선을 갭으로 깬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차례 다시 올라간 이후에 되밀리는 조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세 쪽에 있어서의 무관한 그런 섹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조선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제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데, 조선 쪽 같은 경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정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엔진이라든가 STX 엔진 뭐 이런 쪽의 엔진 기업들, 그다음에 피팅 업체들, 보냉제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관세에 좀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조정을 받으면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올해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21선 눌림목 구간 뭐 이 자리대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뭐 55,000원대, 요 55,000원대 정도는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 아니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저점 자리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8만 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121선 자리대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뭐 11소, 뭐 10만 원 이하권역 이 자리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한 번쯤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도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불협화음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잡음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 이하권역에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의 38만 원짜리 때까지 올라왔었죠. 이것도 조정받게 되면 뭐 오늘처럼 어제처럼 한 번 더 눌리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매수 진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보로노이라든가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건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전통 제약주들 같은 경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전통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SK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긴 관점으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지, 어제 로보티지 같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못 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뭐 SBP테크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하단 자리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 쪽도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돼 있는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도 좀 올랐죠. 그럴 때 이런 기업들도 눌림목 구간을 좀 활용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갭상승 출발하기 때문에 어제 밀렸던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고 V자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우선적으로 뭐 21선을 다시 회복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자리대가 뭐 21선 자리대 2500선이네요. 이 자리대를 회복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여전히 종목별로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라든가 그런 분은 여전히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자 쪽이라든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조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잘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점,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